안녕하세요. 오늘은 리스가 무조건 이득이냐라는 질문을 사업용 자동차 기준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업용 승용차는 리스냐 렌트냐 일시불이냐 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차량이 어떤 그룹에 속하느냐, 그리고 운행일지와 보험 요건을 충족하느냐입니다. 이 두 가지를 놓치면 방식이 뭐든 세금 혜택은 거의 사라집니다. 먼저 사업용 자동차는 세법상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눠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1그룹과 2그룹입니다. 1그룹은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같은 차량들입니다. 예를 들면 레이 스파크 같은 경차, 9인승 카니발이나 9인승 SUV, 포터 같은 화물차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2그룹은 그 외 대부분의 차량입니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승용차 SUV, 제네시스 수입차 대부분은 전부 2그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구분이 왜 중요하냐면 1그룹은 세법상 제재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차량을 취득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든 운영하면서 드는 비용이든 한도 없이 비용으로 인정되는 폭이 넓고 부가세, 공제도 가능한 범위가 많습니다. 쉽게 말해 1그룹 차량은 사업용으로 굴리기 편하고 세무 처리도 부담이 적습니다. 그래서 9인승 차량이 자주 언급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같은 차라도 7인승과 9인승은 세무 적용이 달라지는 포인트가 생기니까요. 번거로운 서류나 운행일지 관리가 싫은 분들은 1그룹 차량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2그룹 차량은 규정이 들어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질문이 나오죠. 그래서 일시불이 유리해요? 리스가 유리해요? 렌트가 유리해요? 이 질문은 세무 관점에서 보면 결론이 명확합니다. 취득 방식 자체로 세금 혜택이 크게 갈리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한도가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취득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보면 됩니다. 일시불 구매, 리스 렌트입니다. 일시불 구매는 회사가 차량을 사서 회사 자산으로 잡는 방식입니다. 보통 5년 동안 나눠서 비용으로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5천만 원짜리 차를 샀다면 단순히 나누기 5로 계산해 연 1천만 원 정도가 비용으로 잡히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리스는 금융에 가까운 구조로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렌트는 말 그대로 차량을 빌리는 거래라 부가세 10%가 붙는 구조로 소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2그룹 차량의 취득 관련 비용은 1년 기준으로 800만 원까지만 인정되는 한도가 있습니다. 구매든 리스든 렌트든 한도 자체는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을 구매해서 연 1천만 원이 비용으로 잡혀도 그 해에 인정되는 건 800만 원까지이고 초과분은 바로 다 인정되지 않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방식이 뭐냐보다 결국 한도 내에서 얼마나 인정되느냐가 핵심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차량 관련 비용은 취득 비용만 있는 게 아니죠. 유지비가 있습니다. 기름값, 보험료, 수리비, 소모품, 통행료 등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전부 유지비입니다. 이때 운행일지를 쓰지 않으면 취득 비용과 유지비를 합쳐서 연 1,500만 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되는 구조가 들어옵니다.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취득 관련으로 800만 원, 유지비로 1,000만 원을 썼다면 합계가 1,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운행일지를 안 쓰면 1,500만 원까지만 인정되고 나머지 300만 원은 비용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빠진 금액은 경우에 따라 운전자에게 급여처럼 처리돼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반대로 운행일지를 제대로 작성해서 업무용 사용 비율을 증빙하면 인정 범위가 달라집니다. 즉 2그룹 차량에서 절세의 핵심은 리스냐 렌트냐가 아니라 운행일지로 업무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느냐에 더 가깝습니다. 여기서 요즘 많이 보이는 초록색 번호판도 같이 정리해 드릴게요. 초록색 번호판은 법인 차량 표시에 가깝고 비용 한도나 부가세 공제 같은 핵심 세무 혜택과 직접 연결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법인 차량에 적용되는 표시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업무용으로 쓰라는 시그널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험 요건이 있습니다. 법인 업무용 승용차는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이 기본 전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 사업자도 일정 조건에서는 임직원 전용 보험을 요구받는 구간이 생깁니다. 이걸 놓치면 앞에서 말한 비용 인정 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어서 계약 방식보다 먼저 확인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업용 자동차는 먼저 1그룹과 2그룹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경차 9인승 이상 화물차처럼 1그룹이면 세무 처리도 편하고 제재가 적어 관리가 쉽습니다. 대부분의 승용차와 SUV는 2그룹이라 한도 규정이 들어오고 취득 방식이 무엇이든 취득 비용은 연 800만 원 한도라는 틀이 같습니다. 유지비까지 합쳐 연 1,500만 원을 넘길 수 있다면 운행일지 작성이 사실상 핵심이 됩니다. 그리고 법인 개인 사업자는 임직원 전용 보험 같은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비용 인정이 안정적으로 이어집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리스가 무조건 이득인 게 아니라 세무상 차이는 크지 않으니 견적을 여러 방식으로 받아보고 5년 총 비용이 가장 합리적인 안을 고르시면 됩니다.
그 위에 운행일지와 보험 요건을 챙겨야 실제로 손해 없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 문의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면 저희 담당자가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